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otta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걸어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넘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은 걸. 난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이산하님이 청하신 네. 도겸의 Go 함께 네. 들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 삽입됐던 곡인 거죠? 네. 세븐틴의 멤버죠. 도겸이 누구냐고 했다가 또 한 소리 전 들었습니다. 부승관의 얼굴을 모른다. 부승관은 압니다 했다가 얼굴은 하지만 모릅니다. 얼굴은 모른다. 아, 네, 오늘 참. 낮 눈에 띈 소식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징어 왜요? 게임?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징어 게임 한다고요? 네. 넷플릭스가 우승 상금 약 60억 원을 걸고 네. 진짜 오징어 게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넷플릭스는 이 대회를 오징어 게임의 제목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야, 넷플릭스가 주최하면 진짜 제대로 하겠네요. 참가자들은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각종 게임과 넷플릭스 측이 새롭게 추가한 게임을 하게 된대요. 그거 궁금하다. 그래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시리즈는 10개 시리즈로 만들어서 10개 그 에피소드로 제작해서 방영을 할 예정이고, 참가 신청은 넷플릭스 트위터와 연결된 링크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 21살 이상,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국적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대회는 내년 초에 최대 4주 동안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드라마에서처럼 이제
진짜 오징어 게임의 백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설마. 네, 그건 안 하겠죠. 네. 그건 안 하고 넷플릭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악의 운명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넷플릭스는요, 이 챌린지 개최 소식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 2 제작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소풍 가면 서바이벌 게임 하잖아요. 네네. 물감 터지고 네. 뭐 그런 걸 할 수도 걸로는 있겠네요. 할 수는 있겠네요. 네. 홍승표님. 물감이 터지면 이제 아웃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따귀 때리고 총 쏘나요? 이정환님. 설마요. 그럼 총으로 맞아 죽는 건가요? 설마요. 쭌쭌님이 지장군님 오징어 게임 적어 나가세요 하셨어요. 야 이분 핑계 좋다 마중물님. 아 내가 나가면 우승인데 영어가 발목을 잡네. 아 맞아요. 네. 영어 아니었으면 우승이죠. 네. 가위바위보 부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뭐 져본 적이 없다면서. 아. 근데 뭐 이건 운이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뭐 하루 종일 BTS 많은 팬들을 울린 소식.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힘들죠. 오후 늦게 온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분간 전 멤버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만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잠정 휴식의 원인으로 개인의 성장을 꼽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멤버들이 다소 강하게 지난 9년 동안의 그 자기들의 고충을 토로를 했는데 리더죠, RM.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숙성이 안 되더라. 그렇죠. 랩을 번안하는 기계가 됐고 영어만 열심히 하면 내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가는 말이 안 나온다. 가사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작업하면서 한 번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며 작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항상 괴로웠고 항상 쥐어짰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스킬이 부족해서 쥐어짜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2013년 과거. 지금은 할 말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다 좀 어떤 가수로 우리가 남아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음악 작업을 하면서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도 휴식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뭐 번아웃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몸도 힘들지만 추측컨대 BTS가 이제 이때. 탑이니까 네. 마음 심리적으로 많이 좀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 군대 되고. 문제도 지금 좀 걸려 있는 그렇죠, 멤버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팬들이 아쉽지만 응원해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다들 공감하고 좀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쉬는 것도 이들의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선아님도 네. 믿기지 않는다. 위닝님 이제 휴식이란 이유. 네, 맞아요. 하이브 고양이님 주식 하이브 주식 폭락. 폭락 오늘 완전 폭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오늘은 좀 재미있는 거 2개 살펴봤고요. 네네. 8초 후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MBC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M보드 톱5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MBC 뉴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려왔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된 신정현 기자의 리포트고 191만 191만 뷰 뷰 기록 중입니다. 네. 지 선배는 지금 주 5일째인데 네. 주 오는 이유는 6일째를 뭐지?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학교는 다 주 6일째였고요. 직장은 아니세요? 직장도 다 주 6일째 때 입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주 5일째로 바뀐 기억이 게 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었던 것 학교도 같아요. 그랬어요. 학교는, 학교도 제가 다닐 때 주 6일에서 첫 번째, 셋째 주는 토요일 가고 네. 둘째 주, 넷째는 안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다 6일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다 6일. 회사는 다 6일이었고 야근을 해도 그냥 근무를 했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5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지금은 당연히 이게 당연시 돼 있는데 우리가 주 6일 학교나 직장을 다니던 때도 있었고 네. 그래도 격주로 다닐 때는 슈퍼 세러데이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네네. 쉬는 세러데이다. 네. 근데 지금은 놀토라고 했죠. 놀토. 네, 그렇죠. 놀토.
근데 지금은 5일도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주 4일째 속속 도입. 근데 너무 좋아하실 게 아닌 게 이 5위 기사는 그 외국에 대한 기사니까 우리 그래도 뭐 구독자분들 외국에서 시작하면 우리나라로도 언젠가 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근데 뭐 당장은 아니니까 너무 네. 좋아하시지 말고요. 먼저 프랑스의 이야기로 기사가 시작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을 3시간만 줄였대요. 사생활에 쓸 시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이런 인터뷰도 담겼고요. 네. 신기한 건 그 직원을 추가로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안 뽑았대요. 네. 근데 매출이 10%도 아니고 20, 30도 아니고 40%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창업주 인터뷰로는 직원들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 결국 부서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 보고 40%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죠.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왔던데요. 다른 여러 나라 사례가 나왔는데 네. 먼저 영국. 네. 이달부터 70여 기업이 주 4일째 실험에 들어갔고요. 은행과 병원 등 직원 3,300여 명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째를 시행하는데 하루를 덜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네. 과로 사회로 유명한 일본 대기업 히타치가 내년 3월까지 주 4일째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파나소닉 뭐 다 아실 텐데 도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나라도 있어요. 네. 벨기에 지난 2월 나흘간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 법안 발의했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도 금요일 오전까지 일하는 4.5일제 네. 도입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영기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닐 텐데 5일째 이런 하면서 댓글 처음 많아요. 나온 말은 아이가 집에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음. 그리고 지금 뭐 항상 아까 뭐 어떤 분이셨더라? 네, 기능이 애들 코코동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애들하고 놀 시간을 주는 거면 나는 야근할란다 이러셨습니다. 아. 솔직한 분이십니다. 네. 엄마 아빠들 공감할 만한 강민승님이 댓글인데요. 저도 학교에 주 6일에 갔었죠 하면서 월금은 학교, 토요일은 개발 활동하셨는데 저는 토요일에 4교시 수업 그대로 다 했었습니다. 개발 활동 전혀 아니었고요. 네. 가만 보니까 이게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데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의 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 그렇죠.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워라벨.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뭔가요? 뭐 다 쉽게 예상하시다시피 코로나의 어떤 여파죠. 그러니까 코로나 네. 시국에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해 봤는데 네. 기업도 그렇고 나쁘지 않더라. 노동자도 그렇고 괜찮네 할만하네. 할수 있네.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집에서 일하니까 좋고 네. 기업들은 또 뭐 쉽게 말해서 뭐 전기료부터 해서 많이 지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 중시되는 문화도 뭐 한몫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일부 가능한 그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만의 네. 이야기다. 우리는 네. 주 4일째 하면 망한다. 네. 뭐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5일째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법을 예. 찾으면 자 주원 씨가 좋아할 채팅창에 글 뭐죠, 하나 뭐죠? 읽어줄게요. 알찬 하루님, 엄주원 아나운서 잘생겼네. 아. 하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아니요, 실망 아니요. 실망? 영혼이 안 담겨 있어서. 영혼이 안 담겨있다고. 어머 참나. 고맙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면 유튜브 보면 짖는 개. 이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네. 뭐 긴 댓글인데 뭐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좋은 제도가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도입을 하자. 네. 뭐 이게 다 이 역기능에 대한 그렇죠. 그 4일째 걱정들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렇죠. 이건 네.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니까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또 외국에서 이제 실험 사례들이 나오니까 벤치마킹 해야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4위입니다. 어제 아침 보도된 이유경 기자의 리포트인데 하루 만에 203만 뷰. 근데 지난주에 그 10대 만행에 대해서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아이스크림 네. 털고 그 소화기 뿌린 거.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게 지난주 4위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주 4위도 10대들의 비행 관련 소식이에요. 네. 영상을 보기 전에 요 4위 기사가 후속 기사여서 그 앞에 보도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사건 개요입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행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아, 참 큰일이에요. 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 폭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가해 학생들이 가연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앱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가연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왔던 겁니다. 이들은 반면 가연이에게 자신들과 만날 땐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GPS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연이를 이동시킬 땐 차로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다시 태워오는 등 탈출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고 렌터카를 빌릴 수도 없지만 버젓이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벤츠인가 BMW인가 그랬어요. 비대면 렌트해서 그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조했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차량을 빌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텔을 드나들 때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네. 댓글창에 촉법 안 없애나 촉법 폐지하라 이런 글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이제 촉법 소년 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얼마 법무부가 전에, 12살로 낮추는 거를 검토하고 있죠. 검토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면허 없이 불법으로 렌트하고 네. 운전하고 성매매 시키고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굉장히 간이 주도 정말 면밀하게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증거를 없애는 시도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 가현 양 휴대전화에 자신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을 하게 했고요. 네. 또 휴대전화의 카톡 기록을 수시로 지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해 학생 4명을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고 가연이 휴대폰을 확보해서 삭제된 기록을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네.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고요. 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다른 집단이 있는 건 아닌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주로 뭐 비판의 글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뭐 촉법 소년 이야기인데 음. 1000명이 공감한 댓글이에요. 네. 범죄자가 미성년자 촉법 소년 소녀일지라도 범죄 성격상 성범죄나 조폭형 집단 폭력, 범죄 단체 결성 이런 성인형 범죄엔 네. 일반 법정에서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범죄자 신분을 공개하면서 일반 법정에 회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뭐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과 좀 그러네요.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유튜브 댓글창에도 네,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3위로 주 갈까요? 네. 3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보도된 강수영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213만 뷰. 네. 다마스 알죠. 아시죠? 경차. 네, 네, 경차. 네, 네. 이게 자영업자분들 많이 타시는데 타시죠. 저는 몰랐는데 이게 단종이 됐대요. 네, 단종됐다가 자영업자들이 제발 다시 좀 만들어달라 그래요? 했다가 해서 몰랐어요, 다시 판매됐다가 또 또 지금 이제 단종됐어요? 단종됐을 거예요. 네. 제가 단종됐는지 몰랐던 이유는 지금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흔한 차량인데 다마스가 이렇게 과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막부터 볼까요? 네. 152km 네. 시속. 150 이상을 달릴 수 있나 봤더니 네. 다마스 계기판에 150이 150이 없대요. 맞아요. 140 얼마까지 있나 시속. 찾아봤더니 네. 140이 맥시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차량 부품 배달업을 하시는 조 씨가 황당했던 거예요. 이 일을 당연히 제기했겠죠.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단속 카메라 측정이 잘못될 리 없다. 조 씨의 면허를 정지를 했어요. 검찰에 가서 해명하라고 해서 기자가 실험을 해봤는데 엑셀을 정말 세게 밟는데 140이 아니라 100 이상이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100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데 150을 넘겼다고
흔히 말하는 딱지라 그러잖아요. 네. 교통딱지가 날아오니 참 저 같아도 황당하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단속이 이뤄진 그 시간이 네. 대낮이고 아. 도심 한복판이에요. 경찰도 대낮에 이 한복판에서 한복판에서 다마스가 100 150이? 이상을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차량이 많기로 유명한 네. 곳이어서 그 여수 시내에서. 그래서 뒤늦게 오류를 시인한 겁니다. 어떤 오류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가 잘 들어보세요. 네. 카메라가 어떻게 찍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2개 지점을 정한대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까지 몇 초에 갔냐? 얼마에 달렸느냐가 딱 아. 시속 몇 킬로미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다마스랑 앞차랑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차가 빨리 달렸는데 네. 이 다마스 번호판이 찍힌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점을 이번에 알 수 있었고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에 광주와 대구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측정치의 오차율이 무려 네. 80%.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이 틀렸다는 틀렸다? 얘기예요. 너무 많죠. 오. 교통 위반 딱지 날아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내거든요. 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근데 오차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조금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오차율이 그렇게 높다. 그럼 댓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리를 쳐야 수사를 해주고 오류를 고쳐주나 이런 경찰을 조금 비판한 댓글 네. 2,300명이 공감해 주셨고 네. 도로 그 통행량이 많은 도로고 담았으니까 이게 먹힌 거다. 네. 만약에 다른 도로 다른 차량이었으면 억울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도 안 받아줬을 거다 이런 그렇죠.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애초에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그렇죠.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고쳐야죠. 네. 네. 다음 소식 갈까요? 다음 소식 2위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MBC 뉴스 영상인데요. 순찰 중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양귀비가 왜 저기 있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귀비가 맞든 아니든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찜찜한 게 없으니까. 그 첩도 써라. 바람에 씨앗이 날려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다. 자기가 뭐 직접 기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이 수가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그거에 대한 딱히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게 언제부터 있던 거냐 했더니 3, 4년 정도 됐다고. 저분 정말 표창 받으셔야 돼요. 저 대단하시죠? 얘기가 너무 웃겨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많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60주예요. 바람에 날려와서 바람에 저절로 날아왔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랐는데 16개도 아니고 농장주는 자신의 재배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됐고요.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농장주가. 입건됐습니다. 근데 여기 임형기님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임형기님이 저걸 봤어? 와 이러셨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순찰하다가 저게 양귀비인 줄 어떻게 아셨대요? 이게 지금 제가 다시 봐도 그렇고 네. 언뜻 보면 그냥 풀 같아요. 그런데 이 구본길 경장께서 4년 네. 전에 양귀비 단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것과 비슷한 거죠. 눈썰미가 좋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제가 칭찬해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정말 네. 감사하다는 네. 말씀, 대단하다 여기도 너무 말씀드리고 웃기다. 싶고. 고독한 모험왕님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날아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약이잖아요. 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형이에요. 이거 보세요. 절대 심은정님은 그러면 안 돼요. 민들레 홀씨도 아니고 민들레 바람에 날려와서 어디서 피어남. 네. 지환님 다 그러십니다. 에드리안 홀님도 바람에 날라올 양귀비가 있긴 한가.
다들 그 인터뷰 그 말씀을 참 그러니까요. 양귀비는 하우스에 한번 씨가 날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댓글들을 계시네요. 이 농장주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겠네요. 아이, 보셔야 참.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8,800명이 공감해주신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네. 이분은 천직이다. 양귀비 전문 수사요원도 아니고 순찰하며 포착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러니까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그리고 약간 공감을 시간도 해주셨습니다. 좀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자, 이제 1위만 남았네요. 네, 얼른 가보죠. 네. 이동욱 기자의 단독 기사인데 337만 뷰. 우리 동해에서 처음으로 포착된 향고래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큰 숨을 내쉬며 물줄기를 한번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내 힘찬 꼬리짓과 함께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몸 전체 색깔은 회색, 뭉툭한 머리 부분이 특징인 향고래입니다. 이빨고래 가운데 가장 큰 고래인 향고래는 다자라면 몸 길이가 최대 2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향고래는 길이 5m 정도의 어린 개체인데 몸 전체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바다에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고래가 가장 많이 다니는데 고래 연구센터가 동해에서 정기조사 도중 영상에 담았습니다. 향고래는 동해에서 5번 정도 관측되기는 했지만 정확히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로 알려진 범고래와 함께 200여 마리로 추정되는 흑범고래 떼도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와. 근데 정말 어떤 뉴스가 1위가 될지 예측 불가해요. 그게 우리 엠보드 네, 그러니까. 톱5의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정말 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네. 뭐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요. 네. 이 통계 저희가 뉴스가 시기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니까 네. 이 통계를 잘 분석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요. 뉴스 아이템 발굴하는데 네, 쓰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고래나 밍크고래가 우리 바다에서 발견되고는 했었는데 이 네. 향고래, 응. 범고래 이런 거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처음 네.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한 고래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고래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네, 대목입니다. 저 뉴스를 그렇게 좋아해 주셨으니 댓글도 훈훈한 댓글이 네, 있었을 것 너무 같아요. 예쁘다 고래야. 음.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아프지 말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네. 댓글이 7,000명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고요.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자, 2분 20초. 빠르게 가볼까요? 네, 톱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누리호 발사 이거 소식입니다. 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한번 연기된 건데 또 된 네, 거죠. 두 꼭지 준비됐고요. 그 누리호 발사 무슨 문제였냐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센서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발사 당일에 산화제를 주입하면 얼마나 주입했는지 정확한 수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수위를 잴 수 있는 센서가 지금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발사체에서 원인을 좀 찾아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세워진 상태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다시 얘를 눕혀서 그 왜 이런지 큰일이네요. 네, 확인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조립동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네. 장마철이어서 여름 지나고 가을이나 돼야 가능하지 아.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은 안 되는 거네요. 네, 뉴스데스크 톱으로 발사 연기된 이유, 언제 발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뭐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목요일마다 내일, 얘기하고 있죠. 예. 내일 새벽부터 FOMC 기준금리 결정하죠. 어제도 제가 이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큐시트 산책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요. 이미 오늘 코스피 2,447 어제보다 1.83% 떨어져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점 찍었고요.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950원 1290원 1290.5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침체 공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여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라. 또 뭐
법인세를 인하해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현재 경제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요. 정부와 정치권 어떤 방안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서울의 한 유통상가 옆에서 목 잘린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잘렸다고요? 이달 초에도 이 근방에서 네. 비슷한 사체가 발견됐고요. 아, 너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자세히 잔인하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방 시작할 알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